자, 110회 전산회계 세무 2급이죠. 전산 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틀린 것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그죠? 네, 높은 것부터 배열합니다.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러죠.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다 바로 1번이네. 2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을 해서 5가지. 3번.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주의 알죠? 이걸 총액주의입니다. 만약에 이거 반대가 순액이거든, 상계해도 된다. 틀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계하지 마라, 총액을 다 기재해라.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에 제외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총액주의가 되는 겁니다. 4번. 자본거래. 이거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면 자본잉여금. 그럼 자본거래가 뭐죠? 자본거래가 주식거래죠. 주식거래. 그러니까 자본이라면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 그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감자 차익, 좀 주식이죠. 손익거래 비용과 수익이죠. 발생해서 이익잉여금이 나옵니다. 예. 맞죠?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문제. 유동자산 합계. 유동자산 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름이죠. 예. 상품. 우리 유동자산이라 하면은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나누어지죠. 유동자산이라 하면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유동자산이라 하면은 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름, 얘 당좌죠. 상품 재고자산이죠. 특허권 무형자산이죠. 그렇죠? 당좌예금 당좌자산입니다. 얘도 해당되죠. 승급비용 당좌자산, 얘도 해당되죠. 장기는 뭐야? 장기 매출채권은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 4가지 700만원. (3번) 문제.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재고자산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자, 여기 볼까요? 요 기말이죠. 만약에 기말을 과대평가했다. 기말을 과대평가했을 때
매출원가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적어지겠죠? 매출원가가 적어지면 이익은 커지겠지. 그죠? 반대로 기마를 적게 평가하면 매출원가는 커질 겁니다. 매출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적어지겠죠. 이 문제 나올 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다. 그죠? 1번 아니면 2번이다. 자, 그럼 요때 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상승했을 때 기말 재고 자산을 크게 계상하는 건 크게 파란색이죠. 크게 계상하는 건 선입일까 후입일까? 평균법은 왜 아니냐? 평균법은 요 사이에 금액이 나온다. 알죠? 요 사이에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거나 적거나 극단적으로 하는 게 선입 아니면 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말을 크게 평가되는 건 무슨 법일까? 자, 선의선출법은 이거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순서, 매입 순서대로 나갑니다. 결국은 뭐가 재고로 남아? 얘가 재고로 남죠. 이게 바로 선입의 재고입니다. 뭐죠? 비싼 게 재고로 남는 거죠. 비싼 게 재고로 남는 거예요. 기말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선의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익이 과대평가되죠? 이익이 과대평가되면 세금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국가는 선의선출법을 장려하죠. 웬만하면 선입서이랍니다. 왜? 그래야 이익이 많으니까. 후입을 쓰면 어떻게 되죠? 후입은 극단적으로 보면 최근 걸 먼저 내보내죠. 그럼 뭐가 재고로 남아? 결국은 얘가 재고로 남죠. 후입의 재고. 그러니까 후입은 싼 게 남지. 후입은 싼 게 남아. 빨간색. 선입은 비싼 게 남죠. 기말 재고가 비싼 게 재고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 그죠? 후입, 선입.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많이 본 문제죠? 문제를 많이 풀면은 이래 되죠. 그때 본 거 이래 되죠. 그때 본 거 문제 처음 보면 어때요? 이래 되죠. 뭐지? 이러면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나오는 문제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대. 수익적 지출을 요거 비용이죠.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로 자산 처리했대 이 말이죠. 그죠? 비용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자산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했으니까 일단은 자산의 과대계상이 되겠죠. 자산의 과대계상, 비용은 과소되겠죠. 그죠? 비용의 과소평가됩니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그죠? 요거 해야 되는데 자산이 있으니까 비용이 과소. 비용의 과소는 이익의 거꾸로죠. 과대 이렇게 되죠. 거꾸로니까 이익의 과대는 자본의 과대. 왜 같다? 왜? 이익이 자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산의 과대, 과소가 아니고 과대. 이익의 과대. 답 3번 같네. 2번은 부채에 어디 있어? 이익의 과대라니까. 과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이래 되면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그죠? 비용 처리했다 이거죠. 그러면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일단은 자산의 과소가 되는 거죠. 자산의 과소 평가. 그럼 이제 비용은 어때요? 비용의 과대가 되죠. 비용의 과대는 이익의 반대니까 과소, 이익의 과소는 자본의 과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익은 자본과 같으니까. 됐죠? 계속 본 문제죠? 봤던 문제다. 이런 문제 나오면 오 땡큐 하고 풀어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요번에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습니다. 5번 문제.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자본금이란 발행 주식수, 그죠? 발행 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금액 맞죠? 맞습니다. 여기 바로 자본금이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여기서 액면입니다. 발행 아닙니다. 발행 아니야. 발행 금액을 곱한다 아닙니다. 액면 금액을 곱한다. 액면. 그다음 2번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 맞죠.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익은 뭔 소리야? 기타 포괄인데. 그죠? 기타 포괄이야. 답은 3번.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익 우리 얘기 많이 했죠? 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얘 때문에. 왜? 얘가 자본이다. 근데 기타 포괄이죠. 기타 포괄. 그럼 자본잉여금은 뭐죠? 얘 반대되는 애들이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걔들이 바로 자본조정인 겁니다. 4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배당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예, 그렇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요거잖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그게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그러니까 뭐 이익잉여금이 이익이죠. 그러니까 처분하기 전이죠. 처분하기 전. 예전에 내가 뭐라 설명했죠? 자, 월급 받기 전에 이거 뭐하지? 이거 하고 있죠. 이익이 생겼어. 이거 뭐하지? 그래가지고 결정이 나면 어떻게? 이렇게 처분하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하고 맨 먼저 뭐 하고 이익준비금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배당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순서대로 처분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금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 자, 원가에게 6번 문제.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는 것 1. 직접 원가는 추적이 가능하다. 맞죠? 추적이 가능하거나 식별이 가능한 그게 직접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는 요거죠, 그죠? 이 고정비입니다.
생산량의 조업도에 상관없이 금액이 일정하죠. 총원가가 일정한, 맞죠? 총원가는 일정하죠. 순리대로 가죠. 그런데 단가는 어때? 단가는 변동하죠. 그죠? 단가는 변동합니다. 변동하는데 조업도가 증가하면 감소하고, 그죠? 감소하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증가하고. 거꾸로 간다 했죠. 단가는 거꾸로 간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감소하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증가하고,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가는 감소. 왜? 거꾸로기 때문에. 3번. 여기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얘들은 뭐죠? 직접 원가, 그렇죠? 기초 원가, 또 기본 원가, 이렇게 불러야 되죠. 얘 둘이는 가공비 아니죠. 가공비는 뭐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것이죠. 그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것.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죠. 대충 이 정도 봐도 가공비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재료비 아닙니다. 그 다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매몰은 과거의 의사결정에 따라, 과거의 판단이죠. 그죠? 근데 이제 끝났죠? 현재 의사결정에 미치지 못한다. 그걸 매몰원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자,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직접 재료비 오른쪽 이거 얼마게 이랬죠. 자, 총 제조원가가 400이랍니다. 이거죠. 총재비가 400이랍니다. 요거 다 더한 것을 총재비라고 하죠. 그죠? 네. 요거 더한 것을 총재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간접비의 2배다. 근데 간접비가 없죠. 간접비가 없으니까 일단은 적혀놓고, 제조 간접비는 총원가의 25%다. 총원가의 요거, 그죠? 이 금액의 25%가 제조 간접비랍니다. 계산하면은 100만원. 여기 바로 제조 간접비. 자, 그러면 제조 간접비 나왔네. 그러면 직접 노무비 구할 수 있죠. 요 직접 노무비는 뭐죠? 제조 간접비의 2배, 요거의 2배, 얼마? 200만원. 200만원. 그럼 답 나왔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 100만원이 되겠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 위에서 얘기했죠. 얘 둘이가 바로 뭐다? 직접 원가죠. 직접 원가,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얘 둘이가 뭐죠? 얘 둘이가 바로 가공비. 얘 둘이가 가공비. 요 다 더한 것을 총재비. 됐나요? 팔 번 문제. 딱 보니까 예정 실제 차이하는 거죠.
자, 예정 실제 차이 문제는 여기죠. 예정 실제 차이 요 세 칸을 채워라. 자, 문제를 보니까 뭘 물어봤죠?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배부 차이가 제로네요. 이게 제로라는 사실은 이 뭐야? 얘 둘이는 같다는 뜻이죠. 그죠? 얘 둘이는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실제 제조 간접비가 250이라고 남아있죠. 실제가 250이래. 실제가. 그러면 얘도 250이라는 뜻이잖아. 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가 250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도 250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이 예정 배부액이 250만 원인데 요 노무 시간이 얼마인가? 이거 얼마게 아주 특이하게 문제를 해놨습니다. 이거 몇 시간 이거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정 배부율을 알면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자료 가지고 구하는 거죠. 줄 찍찍 끄가는 거, 그죠? 그럼 뭐야? 여기 있네. 여기 뭐죠? 예정, 그죠? 단기 초에 그 제조간접비 예상액이 200만 원이랍니다. 예상액이 200만 원. 그 나누기 예정 노무 시간이 200시간이랍니다. 그죠? 이 예정이죠. 그러면 1시간당 얼마? 1시간당 10,000원이 되겠죠. 요 예정 배부율이 10,000원이 될 거예요. 그럼 시간 나왔네. 얼마다? 250시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자, 여기 있는 자료를 쓰는 겁니다. 줄 쭉쭉 꺼가면서 다시 보면은 예정 실제 차이네. 그러면 이 갈로 3개를 채워야 된다. 그런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대. 그럼 얘 둘이 같다는 말인데 실제가 250이라 돼 있네. 그럼 당연히 얘도 250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예정이 250이니까 그죠? 여기서 실제 노무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예정 배부율을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네. 예정 배부율은 나머지 자료 예정 배부율은 총 예정 금액이 200만 원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총액을 말합니다. 그죠? 총액. 단기 초에 예정 계산한 거야. 그죠? 이거는 기말에 계산하는 거. 그죠? 기말 현재 이렇게 돼 있죠? 기말 계산. 초에 이렇게 예상을 했다. 예상 200만 원 예상했고 총 예정 노무 시간은 200시간이다. 시간당 10,000원이네. 그죠? 그럼 배부율 시간당 10,0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를 구할 수 있죠. 실제 노무 시간은 250시간. 답은 3번. (9번) 문제 공손. 다음 중 공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손은 뭐죠? 공손이라는 것은 표준 미달. 그죠? 예, 표준 미달 뭐죠? 불량품. 불량이죠. 그럼 제도로 만드는 건 우리가 양품이다 이라 하겠죠. 그죠? 예, 양품, 불량품. 자, 1번. 정상적인 작업 환경에서도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걸 정상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제조원가에 포함을 하죠. 맞습니다. 예,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작업 환경. 그죠? 작업자의 부주의 이런 게 이제 비정상이죠. 이게 비정상입니다. 요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오, 딱 좋아. 1번, 3번 딱 좋습니다. 1번, 3번. 그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정상적인 것은 제조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딱 정해지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다른 게 아니고. 자, 2번은 주산품의 제조 과정에 발생한 재료의 부스러기. 이거는 공손함이죠. 이거는 공손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작업 폐물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작업 폐물. 작업 폐물. 예전에 내가 뭐라고 설명했죠? 자투리, 그죠? 예, 자투리. 예. 원재료 부스러기, 작업 폐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재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목재를 막 쓸 때 톱밥이 나오죠. 톱밥을 막 놓아놓으면 이거 사러 오는 사람이다. 톱밥을. 그런 걸 작업 폐물. (2번) 틀렸고요. (3번)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은 다르게 계산한다. 그 맞죠? 다르게 계산하는데 그때 다르게 그건 아니야. 원가 흐름 가정에 따라 아닙니다. 이거 상관없이 답은 2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답이 2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정상은 원가 포함하고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라고 딱 정해져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자, 평균법, 가중평균법. 평균법에 의해서 종업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완성품 단위당 원가를 산정할 때 필요하지 않는 자료. 요 평균법 공식이 여기 있죠. 기초 제공품 플러스 총재비 곱하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분의 기말 수량. 그죠? 여기 없는 거 뭐죠? 기초 제공품 물량, 수량 이게 없죠. 기초 제공품은 있는데 수량이 없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여기 곱하기 완성도 들어갑니다. 단기 총재비 여기 있죠. 완성 여기 있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는 것은 자, 단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 전부 공제받았다고 가정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 우리가 뭘 배웠죠? 간주 공급 배웠죠. 이거 말합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자기의 다른 과세 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은 말이 좀 어려운데 자기의 다른 과세 사업장.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요 과세 사업장인데 또 있는 거야. 과세 사업장이. 과세 사업장이 또 있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매입을 했죠? 얘가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래 되면 어떻게 돼? 요는 또 면세 사업장이야. 자, 똑같은 자재를 만약에 이렇게 매입을 합니다. 얘도 매입을 하죠? 과세되는 자재를 매입을 했어. 자, 만약에 이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자, 요로 매입을 하면 이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야? 요거 매입세 공제 못 받지. 면세사업자는 공제 못 받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렇게 매입을 했다가 이거를 요로 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로 전용되는 거 요거 과세야 이겁니다. 요로 들어가면은 과세야. 세금 내. 너 요로 매입하면은 이거 공제 못 받으니까 너 요로 사가지고 요로 줬지 이래 보는 거야. 요로 하면은 공제 못 받거든. 근데 일로 사면은 공제 받을 수 있거든. 그 일로 사서 일로 줘버리면 과세야. 시가의 10% 세금 내. 이걸 면세 전용이랍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로 가면은 과세인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데 공급으로 간주하는데 요거는 일로 보낸 거죠. 일로 보낸 거예요. 요로 매입을 해서 요로 보낸 거예요. 다른 과세 사업자, 그죠? 에다가 반출했죠. 이거는 괜찮다. 왜? 요로 매입, 얘도 만약에 똑같은 걸 매입을 하면 얘 이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요로 매입을 했는데 요로 가면은 과세야. 세금 내. 시가의 10%. 공급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런데 일로 가는 것은 괜찮다. 자, 요로 가는 것은 괜찮다. 다른 과세 사업자. 2번 사업을 위해서 착용하는 이거 요거도 괜찮다. 이것도 공급으로 안 봐도 된다. 작업법, 작업화, 제공하는 게 괜찮다. 우리가 신발 공장이야. 그럼 직원들한테 작업화를 제공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신발 공장이니까. 3번 무상으로 견본 괜찮습니다. 광고 선전물 배포 괜찮습니다. 이거는 공급으로 안 봐도 된다. 그런데 4번에 보면은 자기가 생산한 성능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요거는 공급이야. 우리가 만든 걸 현대자동차인데, 그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를 우리가 사용해버린 거야. 그거는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시가의 10%. 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거 면세 전용 있죠? 1. 면세 전용. 2.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3. 직매장 반출. 요거는 공급이야. 그랬죠? 예. 자가 공급 중에서 간접 공급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영세제도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역진성 완화는 면세입니다. 면세. 얘는 면세. 역진성 완화는 면세입니다. 완전 면세죠. 영세는 완전 면세, 면세는 불완전 면세. 얘는 매출을 할 때는 면제지만 매입을 할 때 공제 못 받죠. 그래서 불완전 면세, 부분 면세.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일단은 요 답은 요 1번이고요. 4번에 상호 면세주의, 상호주의. 우리가 보통 이제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상호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해줬으면 너도 해줘야 돼. 이런 뜻입니다. 맞죠? 내가 영세야, 너도 영세해야 돼. 그걸 상호주의랍니다. 상호 면세주의에 따른다. 이건 이거는 국가끼리 다 조세 조약을 맺죠.
역증성 완화는 연세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거는 가산세죠. 이건 가산세인데 이거는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뭐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했죠. 공급 안 해놓고 세금 계산서 발급합니다. 얘는 3%입니다. 이건 우리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자, 근로소득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수입 시기. 자, 요 인정상여, 일반급여, 일반상여, 상여, 급여, 뭐 인정상여 전부 다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를 제공한 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1월달에서 우리 1월달 월급을 2월달에 받죠? 그럼 쭉 가서 11월달 월급을 12월달에 받죠? 근데 문제는 뭐야? 12월달 월급이죠. 이건 12월달 월급은 언제 받아? 1월달에 받죠. 그러면 1월달에 받으면 그럼 12월달 월급은 내년 거야? 아니야, 올해 거야.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로를 제공한 날. 그죠? 예를 들어서 2024년 근로를 제공했다. 12월달 월급을 1월달에 받는다? 1월달 거 아니죠? 근로를 제공한 2024년 거단 말이에요. 그때 수입 시기로 보는 겁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인정상의는 뭐였죠? 딱 걸린 거랬죠? 회사 카드 가지고, 그죠? 친구하고 술 먹다가 딱 걸렸다. 그거는 인정상의로 처분한다.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해. 이게 뭐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해가 뭐냐면은 요번에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 그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에서 그 주주들에게 배당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기분 좋다. 직원들한테 보너스 돌려. 이거죠. 그걸 처분했죠. 상여로 처분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처분 결의. 알죠? 처분 결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래 되겠죠. 2024년 여기에 흑자가 엄청난 거야. 요건 주주총회 언제 해? 2025년 요때 주주총회 하겠죠? 그죠? 요점에 주주총회 하거든. 주주총회. 그럼 요때 2024년 이익이 많이 생겼네. 그 직원들한테 보너스 돌려. 그러면은 언제냐? 요거 2025년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상여를 처분한 결산일이 아니고, 알죠? 그 처분 결의. 그때 수입 시기로 보는 겁니다. 결산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번은 내년 이래 보면 돼. 내년. 2024년이 아니고 2025년 수입으로 본다는 거죠. 다 근로 제공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액이 일단은 3억이죠. 3억에서 자, 요거 원천 징수했죠. 그죠? 이거 원천 징수했잖아. 분류과세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는 거야. 이거 세금 냈잖아. 이겁니다. 이건 세금 냈잖아. 원천 징수 세금 냈잖아. 이건 공장 건물 있죠? 공장 건물 양도하면 2달 내로 세금 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 자, 2개월 이내가 뭐냐? 자, 오늘이 7월 25일이죠? 자, 오늘 양도했단 말이야. 자, 내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공장 건물을 팔았어. 그럼 언제까지 세금 신고 납부하느냐? 이번 달 말을 기준으로 해서 2달 이내야. 그러니까 8월 달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이미 냈죠? 이것도 이미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다? 2개. 얼마? 3억 3천. 답은 3번을 총수익 금액으로 본다는 거죠.